이번에는 국내 소식 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 절차가 곧 마무리됩니다. 결심 공판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형량까지 나왔습니다. 징역 15년 구형. 이 구형량이 미칠 파장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한 전 총리의 재판 전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1심 선고 가장 빨리 나올 듯한데 입장 있으십니까? 정치 역사적 책임 언급했는데 구형 앞두고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무회의 상황 여전히 기억 안 나십니까? 자, 이게 이번에 그 내란 사건과 관련된 특검팀의 첫 구형이라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자, 조금 전에 나온 겁니다. 징역 15년. 이 구형 어떻게 평가하세요? 중형이 구형될 것이다라는 부분은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 사후 선포문 작성 폐기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위증,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내란 우두머리 방조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서 상향선이 열려 있습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도 5년 이상의 징역, 상향이 역시 열려 있죠. 이 각각이 문제되고 있는 혐의 자체가 워낙 높은 형량을 예정하고 있는 그런 죄목이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이 정도, 그러니까 징역 15년의 구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다만 어디까지나 구형입니다. 검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내란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한덕수 전 총리도 주도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것인가, 재판부의 판단은 결국 1월에 예정돼 있는 선고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남희 기자, 김용현 그도 이상민 전 장관도 지금 이 한 전 총리와 같은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두 사람에게도 이번에 좀 비슷한 수준의 구형량이 나올 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고요.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다. 이 부분이 가장 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조계 관계자들 물어보니까, 그런데 김용현 장관이나 그다음에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좀 적극적으로 또 가담한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더 세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구형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내란과 관련된 재판에서 첫 구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어질 같은 혐의의 사람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향후에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어서 특검팀도 오늘 구형을 관련해서 많은 협의와 또 그 토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또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한 전 총리 측의 변론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은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로 향하게 되는데요. 한 전 총리 앞선 재판에서는 이렇게 말했었죠.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막을 생각이 있었다면 최상목이랑 조태열이 저렇게 윤석열한테 제보해달라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같이 호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인데요. 저 안에서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저는 계속 만류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대통령께 전달을 하고 있었거든요. 더 좀 열심히 거기에 합류를 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 자, 잠시 뒤면 나오겠지만 이제 한 전 총리가 최후 진술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 거라고 보세요?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종료되면 한 5분가량 한덕수 총리가 최종 진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아마도 일단 국민들에 대한 사죄의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비상계엄을 더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죄,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와 더불어서 사전에 인지한 바가 없었다. 최선을 다해 말리려 했지만 그렇게 결과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라는 입장 내놓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구형량은 징역 15년으로 나왔고, 어쨌든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막았다는 게 한 전 총리의 입장인 거고, 그러면은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특검은 뭘 보고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방조하고 가담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거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데요. 이 국무회의를 이제 주도적으로 열려고 했던 사람도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전 총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일련의 과정이 과연 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인 정당성을 당시에 갖고 있지 못했는데, 그 절차적으로 분명히 법에 위배된 부분을 채워 넣기 위해, 그러니까 적어도 절차적인 부분은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한다거나 아니면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 부분을 특검 측은 주요 임무를 종사했다, 내지는 말리지 않은 부분이 의무 있음에도 말리지 않았다, 방조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선고는 이제 오늘은 일단 구형량이 나오고 선고는 1월 말쯤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자, 내란에서 중요 임무를 담당했냐 이 여부 이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제 1월 말쯤에 판단을 하고 선고가 나올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요. 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적이었는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판단한 이후에 그에 대해서 이제 방조했는가, 주요 임무를 종사했는가 그 다음 단계 판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일단 이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이 12.3 비상계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다른 이상민 전 장관이나 김용현 전 장관과는 다르게 어떤 행위를 했다기보다는 네.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부분을 재판부에서 이 역시도 가담했다고 볼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리라 봅니다. 자, 오늘 구형에 또 관심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이 구형량이 지기현 재판장의 심리 중에 윤 전 대통령 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기 때문이거든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형에 불과하지만 상대적으로는 그 지위는 높았지만 가담의 정도가 낮았다고 평가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구형도 15년이었습니다. 그럼 본 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아갔던 뭐 단전단수 지시를 했다는 이상민 전 장관이나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 그리고 결국 최종적인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훨씬 높은 구형량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건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관련 속보는 또 들어오는 대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